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교육방송의 하홍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시경을 해서 그렇다. 아니면 속이 가슴이 타는 것 같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불량을 겸비하고 있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소화불량이 기본적으로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제 위내시경을 하면 발견이 되죠. 위장 안에 염증이 보이면 위염이다 라고 하고, 이제 식도부에 염증이 보이면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가까운 식도 부위에서부터 이제 염증이 보이면 역류성 식도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죠.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 내시경을 해가지고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다 나았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합니다. 계속 보이면 이제 염증 소견이 계속 보일 경우에는 이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나름 열심히 이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꼭 소화불량에 대한 치료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성 위염,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역류성이라는 거는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도에 이제 위산이랑 음식물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역류가 되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위장에서 내용물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거죠. 소화가 돼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갈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유문부가 열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위장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위장 안에서 이제 단계를 진행되지 못하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받아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위장이 답답해지고 하면 이제 위로 역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서는 소화불량을 함께 치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장 표면에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소염제로 치료를 해야 되고, 아니면 염증이란 건 자연 치유력으로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꼭 포함돼야 될 거는 위장의 운동성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장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위장벽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늘어나고, 그래야지 적당한 양의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명치가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몰라서 하시는 말이에요. 위장이란 거는 이제 고무풍선 비슷하게 하다고 보시면 돼요. 말랑말랑한 풍선도 있고 또 딱딱한 풍선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짜부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복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게 말랑말랑한 풍선이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근데 딱딱한 풍선이면, 이게 벽이 딱딱하대요.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커질 수가 없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위장 상태가 이제 딱딱한 풍선처럼 돼 있다면은
이 딱딱한 풍선이란 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 풍선이 아니고 호빵 두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호빵 이렇게 밀가루 부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두꺼워져 있으면 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쭉 늘어나야 되는데. 그 조금만 들어 빵빵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압력이 높아지니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역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부드러운 거를 적게 먹는 게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가 됩니다.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이게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나서는 또 먹었잖아요. 속이 많이 부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20-30분 정도 밖에 이렇게 걸어 다녀야지 이제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하고 또 배고파지면 또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물론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배에다가 침도 놓고 뭐 핫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위장을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소식 적게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먹는 양을. 그게 기본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